안녕하십니까, 오건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금융위기가 왜 무섭다고 하는지, 왜 그런 트라우마를 주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었죠. 오늘은 이제 그때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금융위기가 왜 나타났는지,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중간에 살짝만 좀 첨언을 해드리면,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가죠. 아프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엔론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월드콤이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이 기업들이 분식회계로 다 파산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꺾였고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 무슨 말씀드렸냐면,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미국과 넌 US가 있었는데 넌 US가 어렵다 보니까 미국으로 집중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집중된 미국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경기 침체도 찾아오고 하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이때 당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까지 내리게 됩니다. 00년도 5월 16일 날 닷컴 버블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6.0이었던 기준금리를 6.5%로 올렸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굉장히 높은 금리죠. 요게 어떻게 되냐면, 03년도 상반기에는요 6.5였던 기준금리가 1%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로는 사상 최저금리죠. 자, 이게 시장에는 긴장감을 주기 시작을 하죠. 우와, 금리가 많이 낮아졌네. 이러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넘쳐나죠. 이 넘쳐나는 돈은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돼요. 근데 넌 US 국가들 불안한데 이 돈이 흘러들어가진 않죠.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때 손해날 것 같은 데는 투자 안 하거든요. 불확실한 데는. 그러면 이 돈이 넌 US로는 못 흘러가죠.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미국으로도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박살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섭죠. 그럼 무언가 대안을 찾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대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40에서 50년 가까이 항상 오르기만 했던 자산이 있대요. 그 자산이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 미국의 주택이었던 겁니다. 잠시 쉬어는 가더라도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랐던 거죠. 여기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미국 사람들한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 같은 걸 제공을 하면서 미국의 은행들이 주택시장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낮은 신용등급에도 서브 프라임이죠. 프라임이 우수한 등급인데 서브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대출할 수 있는 모기지론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대출이 생겨났죠. 이 대출이 생겨났는데 이 대출 한도도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금액 대출 받는 게 불안하죠. 왜? 이자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사상 최저금리 여기 나와 있나요? 그러면 미국의 주택시장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이 막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으로 돈이 막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슬슬 오르다가 갑자기 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집값이 오른다는 건 개인들한테 주는 충격이 크죠. 주가가 오르는 거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정말 분위기가 다르죠. 왜? 집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뛰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줬는데,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주택에 대한 주택 가격을 ATM이라고 했대요. 은행에 가시면 ATM기 있지 않아요? 현금 출금기잖아요. 왜 ATM이라고 했냐면, 보세요.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어요. 100만 원 주고 집을 사는데 대출을 10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 받아 집을 샀는데 대출이, 이 집값이 12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만큼 대출이 더 나가요. 150으로 뛰면 30만 원은 대출을 더 받아요. 그럼 요거 갖고 뭐 할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집값 오르면 ATM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현금화해서 대출을 땡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이슈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되게 크게 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닷컴 버블 이후에 미국하고 미국 이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1년도 12월에 무언가 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중국이요. WTO에 가입을 하게 돼요. 중국의 WTO 가입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 중국이라는 공업 국가가 전 세계 시장에 제대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생산의 3요소죠. 노동, 토지, 자본이 있는데 중국의 임금이 싸죠.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자본 유입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면서 생산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졌을 거지 않습니까? 생산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이제 전 세계 시장이 WTO에 가입하면서 열립니다. 그럼 중국의 수출이 어땠을까요?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국이 이때 기술력이 없으니까 기술력이 없으면 완성품을 만들 수 있지만 중간재가 필요했겠죠. 이 중간재를 누구한테 수입했죠? 한국한테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특수를 누리게 돼요. 지난 20년간. 그래서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라고 하죠. 웬만하면 흑자나는 나라. 예,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저렴한 가격이 낮은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불경기인데 무슨 수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뛰었다고 했죠. 주택 가격이 ATM에 대해서 사줬다는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게 이 수요가 돼가지고 이 공급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넌 US에서는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불황에 그냥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미국의 소비가 그래도 근근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무언가 절묘한 조합이 생겨나지 않았나요? 여기서는 만들고 여기서는 사줍니다. 그럼 미국은 물건을 계속 사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흑자가 생겼을 거고. 그러면 중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흥국들이 아마 미국한테 많은 물건을 수출했을 텐데 이렇게 생긴 무역 흑자가 있을 겁니다. 이 무역 흑자로 달러를 쌓아놨을 텐데 이 달러를 갖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달러로 딴 거 할 게 없어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뭘 사게 되냐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달러를 줬죠.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죠.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너도나도 산다는 얘기는 미국으로 달러가 흘러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미국의 금리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의 소비가 이어질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좀만 더 갈게요.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돈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사회를 겪고 그 다음에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이나 제조업 같은 중국이 굉장히 달러를 많이 벌잖아요. 이 달러를 어딘가에 투자할 곳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돈들은요. 필연적으로 안정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트리플 A 하는 안정적인 채권을 찾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리플 A 하는 채권이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트리플 A 채권이 품귀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트리플 A를 만든다 하면 대박이 나요. 그래서 이 트리플 A 채권을 갖다가 메이크하는 과정이 생겨나게 되죠.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10,000명이 집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이 중에 1명이 연체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 중에 9,990명이 동시에 연체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9,990명이 동시에 연체를 할 때 이때부터 부실이 나는 겁니다. 부실이 나는 채권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부실 날 일은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이거를 AIG라는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손실이 나면. 그걸 보면서 신용평가사들이 트리플 A를 부여해줘요. 지금 봐도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상위, 시니어 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일로 흘러들어왔겠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투자은행도
이 채권을 샀을 겁니다. 많이 산 애가 누구냐면은 아까 보셨던 리먼이나 베어 스턴스 같은 데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1%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5.25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2006년 6월에 5.25%까지 금리를 올렸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높았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을 해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부담이 커지니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부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 많은 사람들의 연체 및 부실이 일어나게 되니까 9,990명이 동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채권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손실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AIG한테 보상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AIG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이미 너무 많은 보상을 하다가 AIG조차도 파산 위기에 몰렸던 거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채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겠죠. 글로벌에 있었던 자금들이 다 역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자금들이 역류를 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까지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그죠? 금리도 낮게 유지를 하면서 이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 금리도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빠진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넌 US 국가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재 강국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국가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미국이 경기가 확 주저앉게 되니까 신용경색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중국의 수출이 어땠을까요? 훅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국제유가가 크게 뛰었다 크게 가라앉았죠. 원자재 강국 어떻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대중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기도 흔들리게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곳에 대출을 많이 뿜어줬었던 금융기관들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이런 곳에서 자금을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성장이 둔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전에 대출해줬던 것들이 또 부실이 생기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더 크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빠지니까 소비가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여러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사야 되나요? 나중에 사야 되나요? 나중에 사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최대한 이연시키게 됩니다. 지금 안 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더 안 되면 기업들도 마구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꺼번에 흔들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서 한번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양상, 왜 금융위기가 터졌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렸죠. 차트 하나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닷컴 버블이 만들어질 때 98년도에 러시아가 파산을 하니까 LTCM이 무너질 것 같아서 금리를 낮췄단 말씀드렸죠. 그리고 닷컴 버블이 심해지니까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닷컴 버블을 깨뜨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너무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쫙 잡아 낮춰가지고 03년도에 사상 최저치인 1%까지 낮춘 겁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도 올라오고 중국 경기도 살아나니까 04년도 6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가지고 06년도 6월 달에 5.25%까지 올린 겁니다. 이때보다는 낮지만 저점보단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뭘 만들었죠?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무너뜨렸던 거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금리가 높게 올라왔고요. 잘 견디리라 생각했던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훅 하고 주저앉습니다. 왜? 부채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연체가 나타나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니어라는 게 상위에 이런 뜻이죠. 상위에. 이 시니어론까지 다 무너지게 됐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었던 리먼 등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되죠.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대출을 안 해주죠. 대출을 안 해주면 실물 경기에 돈이 안 도니까 신용 경색이 나타나죠. 신용 경색이 나타나니까 실물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해외에서는 자본 유출이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해외에서 자본 유출이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힘들었지만 넌 US 국가들도 미국의 소비가 위축된 것뿐만 아니라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전 세계 시장에는요, 어느 시장이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가격이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안 좋아져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겠죠. 고용이 줄겠죠. 소득이 줄겠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일본의 디플레이션 불황 설명할 때 했던 말씀 아닌가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위기를 딱 봤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 위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도 일본의 불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식의 장기 불황이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허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막아야 될까요? 무언가 막아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이례적인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